네, 4회차 2강입니다. 4회차 1강에서 우리가 생산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생산이론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하자면, 궁극적으로 특정 지점까지는 생산량이 증가할 거예요. 노동을 더 투입함에 따라서. 그런데 그 특정 지점을 지나게 되면 궁극적으로 노동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총 생산량이 감소할 거고, 그 말인즉슨 여기까지는 생산량이 점점 한계 생산이 증가할 건데,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함에 따라서. 근데 그 특정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함에 따른 한계 생산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총 생산량이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들다가 일정 지점을 지나게 되면, 즉 그 지점의 NP가 0이 되는 지점인데, 그 지점에서 총 생산량이 피크를 딱 찍고, 고점을 딱 찍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노동을 더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총 생산량이 감소한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게 생산이론. 특히 단기 생산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내용을 바꿔서 비용 함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하지만 비용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정 요소뿐만 아니라 가변 요소도 비용 함수로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4회차 두 번째 강의에서는 단기 비용 함수를 일단 중심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단기 비용 함수는 이제 단기에서, 즉 생산 요소가 분명 이런 식으로 L과 K가 있을 때 L은 가변 요소고 K는 고정 요소일 때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냐면, 일단 총 비용이 존재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토탈 코스트라고 할 건데, 토탈 코스트는 궁극적으로 고정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인 고정 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변 요소와 관련이 되어 있는 가변 비용이 존재하겠죠. 자, 총 비용은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 요소는 고정 요소 아니면 가변 요소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총 생산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총 비용 함수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총 생산 함수 구하고 나서 어떻게 했죠? 총 생산 함수 구하고 나서 평균 생산 함수랑 한계 생산 함수까지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 비용 함수랑 한계 비용 함수까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비용 함수는 궁극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뭐 AC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토탈 코스트의 평균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ATC라고도 보통 표현합니다. Average Total Cost 혹은 Average Cost,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을 하고요. 자, 얘네들은 각각의 항의 전체 합의 Q를 나눠준 값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를 더 투입함에 따른,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함에 따른 추가적인 생산량이 자, 평균적인 생산량이 평균 생산이었으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생산을 한 단위 더 함에 따른 평균적인 비용이 평균 비용이 되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를 각각의 항으로 우리가 또 구분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즉, 지금 총 비용 함수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 이렇게 두 개의 비용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고정 비용에 Q를 나누고 생산량을 나누고, 그리고 가변 비용에도 생산량을 나눠줘서 얘네들의 각각의 평균 생산 함수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앞쪽에 있는 애가 평균 고정 비용이고요, 뒤쪽에 있는 게 평균 가변 비용입니다.
그래서 얘를 average variable cost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 가변 비용, 그러니까 총 생산량에서 한 단위당 들어가는 가변 비용이 평균 가변 비용일 거고요. AFC 얘는 총 고정 비용에서 총 생산량을 나눠서 한 단위당 드는 고정 비용이 평균 고정 비용이 되겠죠. 얘네들의 합이 궁극적으로 AC 혹은 ATC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MC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상표 한 단위를 더 증가시키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즉 TC를 Q로 미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것이 한 개 생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총 비용과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의 이런 관계들, 그 다음에 이런 비용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논리는 생산과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단기 생산함수에서는 L만 놓고 우리가 좀 더 따져봤다면 여기서는 고정 비용도 뭐 굳이 버릴 이유는 없죠. 어차피 총 비용에 고정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구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용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쪽에 코스트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Q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비용들의 관계는 한 단위를 더 생산해내느냐에 따른 그런 평균 비용이나 한계 비용 혹은 총 비용들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생산함수 같은 경우에는 노동, 자본, 즉 생산 요소들을 얼마만큼 투입했고 그것에 따른 총 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었더라면 여기는 그 산출량을 각각 몇 개를 산출해내느냐에 따라서 비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X축에 Q, 그 다음에 Y축에 코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함수를 규정할 겁니다. 자, 총 비용 함수는 일단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근데 고정 비용은 단기에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정 비용일 거고요. 가변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요 지점까지 기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감소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을 더 해낼수록 점점 가면 갈수록 한계적으로 드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바로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점점 기울기가 감소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 생산을 낼 때 100명까지 최적화되어 있는 공장이라면 100명까지 투입할 때는 어떻게 됐죠? 한 노동량을 더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산출량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비용은 분명 더 증가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을 더 많이 투입을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하잖아요. 그 100명까지는. 그러니까 그때 거기까지 단번에 점점 확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그런데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 노동의 투입량에 비해서 산출량이 점점 감소하죠. 추가적인 산출량이 감소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시점을 지나가게 되면 노동을 더 투입함에 따른 생산량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노동을 투입해봤자 생산량이 이제 얼마 안 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산출량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VC가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를 그리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조금 이해가 또 쉬워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생산함수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생산함수가 있었잖아요. 자,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처음에 한 단위를 투입했어요. 그러면 요만큼 생산할 수 있어요. 자, 2명 생산에 투입할 거예요. 자, 그럼 요만큼 생산해내요. 자, 그 다음 요만큼 생산해낼 거예요. 점점 많이 생산해내다가 이제는 점점 한 노동을 투입함에 따른 생산량이 다시 또 줄어들죠. 그러다가 이제 생산량을 감퇴시키겠죠. 이러한 것이 이제 생산함수라면, 총생산함수라면 비용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Q를 계속 생산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4개를 만들고 여기는 뭐 7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아갈 건데 계속 한 단위를 꾸준히 생산한다고 칩시다. 즉 여기는 노동이 기준이고 노동으로 생산량을 얼마만큼 하는지를 구분하고 싶은 거라면 여기는 생산량을 가지고 코스트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개념이 다르죠. 자, 처음 일하는 사람이 2개 만들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3개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사람이 4개까지 만들었죠. 그러다가 만약에 그 지점이 요 지점이라고 친다면 그 지점을 지나서부터는 이제 생산량이 감소하겠죠. 그쵸? 감소하겠죠. 이런 형태인 거거든요.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요거 만들 때, 그 다음에 요거까지 만들 때는 노동을 한 단위만 투입하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노동을 2단위 투입하니까 이제 5개나 생산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개당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노동 2단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를 만드는데 노동 2단위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9개 만들 수 있는 거죠. 총 9개 만드는데 내가 이제 노동자에 필요한 임금은 3명만 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지금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여기 요 지점까지는 생산량을 더 늘리면 늘릴수록 내가 한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줄어들죠. 한 개를 더 만들어갈 때의 그 평균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한계적인 비용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기서 감소죠.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감소하다가 요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다시 노동을 4단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4단위일 때 3개밖에 이제 생산을 못 해내요. 이 말은 이제 한 개를 더 생산해내려고 하면은 노동 3분의 1 단위를 더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요 한 단위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노동 2분의 1 단위를 더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해야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즉 일정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 다시 생산을 하는데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즉 한계 비용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정 구간까지는 한계 비용이 감소하다가 일정 구간을 지나게 되면 한계 비용이 체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즉 이래서 생산과 비용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반대되는 얘기인데 좀 완벽하게 반대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은 요런 거고 비용은 요런 거니까.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다르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예. 궁극적으로 동전의 앞뒷면 같은 그런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요 코스트가 노동을 얼마만큼 투입했느냐로 귀결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총 비용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총 비용 함수 같은 경우에는, 토탈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총 비용과 가변 비용과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까지 우리가 다뤄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뭘 다뤄봐야 되냐면 마찬가지로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일단 제일 쉬운 한계 비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계 비용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지점까지는 기울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죠. 즉 일정 처음 구간에서는 생산을 해내면 해낼수록 비용이 감소해요. 왜? 그 기간까지는 노동을 더 투입함에 따른 한계 생산이 많아지니까. 자, 그래서 일정 부분까지는 한계 비용이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최저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한계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한계 비용 함수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길게 하나로 이렇게 쫙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한계 비용은 보통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계 비용 함수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알아차리셨겠지만 요 점과 요 점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왜? 궁극적으로 TC는 VC, 즉 총 비용은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자, 얘는 Q에 따라서 C가 변하죠. 근데 얘는 Q에 따라서 C가 변하는 애예요? 안 변하는 애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즉 생산량을 늘려도 계속 그 생산 요소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생산 요소를 결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경우 한번 결정하게 되면 그냥 그 비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즉 얘는 상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미분하면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가 상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뭘 미분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자, 일단 MC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뤄봐야 될 그럴 애가 ATC, 그 다음에 AVC가 있겠죠. 그 다음에 AFC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AFC 같은 경우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FC는 고정되어 있는 일종의 상수인데 Q를 더 늘려봤자 쟤는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쟤는 한번 투입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산 규모를 결정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공장 한번 지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Q와 상관이 없어서 그려지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분수함수꼴로 그려지겠죠. AFC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답니다. 네, 그게 다여서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래서 ATC랑 AVC 중심으로 볼 건데, 제가 분명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어떠한 직선을 그릴 건데 이런 식으로 만나는 저 접선이 만약에 그어지게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만날 거고 이런 식으로 만날 건데, 이것이 곧 총 비용 함수의, 그러니까 요 곡선의 기울기가, 슬로프가 평균 가변 비용의 값을 가지고 있겠죠. 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100개째 생산을 했어요. 근데 비용이 200만큼 들었어요. 가변 비용이. 그러면 저 곡선의 기울기가 지금 2인데 100개를 생산해낼 때 200만큼의 코스트가 든다면 한 개 생산할 때는 이만큼의 비용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직선 중에서 제일 기울기가 낮은 그러한 곡선이 가장 밑에 있는 초록색 곡선이 될 거고요. 저 지점에서 한 개의 평균 가변 비용이 가장 최저점을 찍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찍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더 그려봐야죠. 쟤도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ATC는 지금 여기서 잡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쟤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서, 코스트가 위쪽에서, Q가 조금 더 오른쪽에서 이런 식으로, Q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른쪽에서 이런 식으로 MC와 ATC, 그 다음에 AVC가 이렇게 각각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 비용 함수 그려봤고 고정 비용, 가변 비용까지 그려봤어요. 그리고 평균 총 비용 ATC랑 평균 가변 비용까지 그려봤고요. 평균 고정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분수 함수이기 때문에 상수여서 분수 함수이기 때문에 별로 논의할 가치가 없었고, 그 다음에 MC까지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게, 아까 분명 AP와 MP가 왜 만나냐, 만나는 지점에서 왜 AP가 피크냐. 여기도 지금 보면은 ATC의 최저점, AVC의 최저점이 각각 MC에 만나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평균과 한 개의 중요한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성질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평균, 지금 시험 점수 평균이 80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전학을 와서 걔의 점수가 만약에 70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반에 앞으로 변하는 평균 점수는 몇 점이죠? 몇 점인지 모르겠으나 80점보단 내려가겠죠. 자, 반대로 우리 반 평균 점수가 80점인데 어떠한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그래서 근데 걔 시험 점수는 90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새로 생길 평균 점수는 몇 점이죠? 80점보다 위쪽에 존재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 평균 점수가 80점이었는데 새로 들어온 친구도 점수가 80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평균은 몇 점이죠? 당연히 80점이죠. 당연히 80점이죠. 이게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평균보다 그 다음 들어오는 한계가 낮아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여기 있는 상황, 평균보다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한계값이 적어요. 새로 들어오는 친구가 그것보다 값이 낮아요. 그렇게 되면 평균은 내려가죠. 자, 그리고 반대로 평균보다 한계값이 더 높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지금 한계값이 여기 있고 평균값은 여기 있으니까 이런 경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왜? 지금 데리고 있는 평균값보다 새로 들어오는 친구가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평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걔네들이 같다면, 한계와 평균이 서로 같다면 새로운 평균도 똑같이 기존에 존재했던 평균과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즉, 조금 더 이거를 세련되게 표현을 하자면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C가 MC보다 작아요. 아니, 커요. 즉,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친구가 더 적은 값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AC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AC보다 MC가 더 커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평균 비용은 늘어나겠죠. 그리고 걔네들이 같다면 AC는 계속 그 값을 유지하겠죠. 불변하겠죠. 이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봤다시피 여기처럼 AP랑 MP가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HC와 MC가 만나고 AVC가 MC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그 MC를 만나는 지점들이 궁극적으로 최저점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요 지점, 여기 만나기 전 지점까지의 AVC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Q를 더 늘리면 늘릴수록 MC는 더 상승하지만 그래도 AC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평균 자체가 점점 낮아지는데, 여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평균값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최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서 지금 단기 비용 함수를 다뤄봤는데 이렇게 해서 단기 비용 함수는 결국 궁극적으로 비용의 최소화 조건이 MC와 ATC가 만나는 지점, 저 지점에서 ATC가 최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지점에서 비용이 최소화된다라고 우리는 이 앞으로 약속을 할 거고요. 자,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비용 함수를 이런 관계가 있다. MC가 ATC와 AVC의 최저점을 지나면서 우상향하는 이러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더라. 요 그래프는 있더라도 요 그래프만큼은 머릿속에 꼭 각인을 시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기 비용 함수를 다 다뤄봤고요. 다음 4회차 3강에서 장기 비용 함수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